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경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린잭단의 박준하. 저는 정성용입니다. 성용씨, 저는 항상 그린잭단 콘텐츠를 준비하다 보면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뭐 어떤 생각이신가요? 많이도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뭘요? 크게 보면 환경이고 작게 보면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에 전기 생산을 위해 어마어마한 석유와 나무들까지 인간의 편의성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말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지구 온도가 오르고 이것저것 피해가 직접적으로 오니까 이제서야 환경보호를 실천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지만요. 아직은 다들 지구를 다시 깨끗하게 할 정도로 관심이 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실천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당장 저희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준하 씨가 애용하는 텀블러나 제가 쓰는 이 에코백처럼 말이죠. 뭐 그렇긴 하죠. 하지만 여기 의도되지 않았는데도 지구를 위해 살아가는 환경보호를 위해 숨은 영웅들인 동물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마리의 동물 친구들을 모셔보고자 합니다. 이 친구들이 없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지구는 더 빨리 나빠지지 않았을지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소개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물은 바다에 살고 있는데요. 고등어나 넙치 그리고 갈치같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동물은 아닙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구들이 왠지 식탁에서만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식탁에는 절대 못 올릴걸요? 바로 고래입니다. 오, 늠름한 바다의 주인인 고래는 환경보호에 도움을 주는 수많은 바다 친구 중 가장 압도적인 친구인데요. 그 도움을 주는 이유는 바로 탄소 흡수에 있습니다. 고래는 산소 대신에 이산화탄소로 숨을 쉬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고래도 일반적인 생물처럼 산소로 숨을 쉬지만 산소 안에는 순수한 산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불순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포함된 이산화탄소를 체내에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동물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동물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고래가 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고래의 수명은 평균적으로 6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존하게 되면 고래의 몸 안에는 약 33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나무 한 그루가 매년 22kg 정도를 흡수한다고 하니 고래는 바다를 헤엄치는 거대한 나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흡수한 이산화탄소는 고래가 죽으면 다시 나오니까 무용지물 아닐까 싶은데요. 육지에서 죽거나 혹은 인간에게 잡힌 고래가 사망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자연적으로 고래가 사망한다면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고래와 함께 저 바다 깊은 해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해저의 바닥에서 고래는 다른 생물들의 먹이가 되어 분해되고 남은 이산화탄소는 해저의 토양이 대신 품게 됩니다. 인수인계까지 철저히 하는 동물이네요. 두 번째 동물 궁금한데 어떤 동물인가요? 두 번째 동물은 압도적인 고래보다 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고래보다는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비버입니다. 저스틴 비버요? 그냥 비버입니다. 그 나무를 갉아먹는 동물 말씀하시는 거죠? 비버는 나무를 깎기도 하고 강에다가 집을 만드는 등 오히려 환경 파기에 일조한 동물 아닐까요?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네요. 저도 처음엔 비버가 환경보호를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비버도 꽤나 괜찮은 일을 하더라고요. 바로 환경 조성을 합니다. 환경 조성이요? 그 정도면 웬만한 다른 동물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별하지 않은 동물이 아닌가 궁금하네요. 비버가 주로 살고 있는 곳은 습지입니다. 습지는 물과 땅이 혼합적인 지형인 만큼 수생과 육상 생물을 가리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곳인데요. 이런 습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꽤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은 고이게 되고 물이 너무 적게 되면 마르게 되니 어중간한 곳이면은 오히려 다양한 생물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곳을 비버는 자기의 집을 짓는 것만으로도 어렵다는 습지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환경 파기 일종으로 봤는데 말이죠. 비버가 강 위에 집인 댐을 지으면 먼저 물의 흐름을 일정하게 조절하여 가뭄이나 홍수 예방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염물질이 농축되거나 하류에 흘러가지 않게 합니다. 특히나 자연물에는 질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질소를 비버의 댐이 약 44% 제거할 수 있어 수중 생태계를 보존하는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천의 소운을 낮춰서 화재 위험과 더불어 가뭄을 대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스카이 코밋이라는 강에는 비버를 재배치한 결과 하류 수온이 2.3도까지 내려간 전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반대로 비버가 없는 것은 0.8도가 올라갔다고 하죠. 이 정도면 비버도 꽤나 멋진 역할을 하는 것 같죠? 벌목으로 환경 파괴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는 거라니 비버에 대한 생각이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래와 비버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지만 이 두 동물 친구들 말고도 세상엔 아주 많은 동물 친구들이 오늘도 자기도 모르게 지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거면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 했던 일들이 지구를 위한 일이라는 걸 알았다면 다른 동물 친구들도 더 열심히 살아가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나저나 오늘 동물들도 환경을 지키는 사실에 대해서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구를 어지럽히는 것도 인간, 지구를 다시 깨끗하게 하는 것도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준하 씨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로 동물들이 없었다면 지구는 진작에 없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적어도 우리들의 행동이 환경에 나쁘다는 것을 알기 전부터 동물들은 계속 환경을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누구도 모르게 환경보호를 하고 있을 동물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린식단의 박준하, 정성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